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충청도에 사는 정미자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믿기지 않는 실화입니다. 제 평생 모은 돈 5억 원, 그리고 제 아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세종 신도시 사기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과 탐욕이 만들어낸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속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충남의 작은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자, 72년 평생을 흙 묻은 손으로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청소 도구를 들고 나섰고 해가 져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땀 흘려 번 돈은 제 삶의 고스란한 흔적이었고 미래를 위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제게는 거창한 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노후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혹시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된 노동으로 일군 성실함과 남들이 인정하는 야무진 생활력이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우연한 기회에 작은 땅에 투자하여 몇 푼 벌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설픈 성공 경험이 어쩌면 저를 이 사기극의 희생양으로 만든 씨앗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작은 시골 아낙네였지만 경제신문도 읽고 뉴스도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만심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의 순진함과 노력을 기만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종시는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정부 기관이 이전하고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며 활기가 넘쳐나는 곳. 연일 뉴스에서는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곳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그곳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또한 어쩌면 하나뿐인 아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고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점차 세종시에 대한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자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제 오랜 지인의 소개로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의 한 수처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정장 차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제게 세종시는 숨겨진 보석이라며 일반인에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최신식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물론 단기간 내에 엄청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습니다. 젊고 세련된 말투, 조곤조곤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듯한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서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따뜻하고 친근한 태도는 저의 굳건했던 경계심을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는 제게 평생의 노고를 위로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구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세종시는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입니다. 이 오피스텔은요, 주변의 공무원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넘쳐나서 공실 걱정은 단 1%도 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해서 할머니께서 실제로 투자하실 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돈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몇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의 말은 제 귀에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혹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약 5억 원. 이 돈으로 과연 세종시에 번듯한 오피스텔을 여러 채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잠시 들었지만 그는 갭 투자라는 마법 같은 단어를 꺼내며 저의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방식. 제가 가진 3억 원이면 몇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의 설명에 저는 점차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그의 말에 온전히 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해온 저에게 그리고 늘 미안했던 하나뿐인 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여 저의 눈을 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게 수많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각종 동의서. 저는 돋보기 너머로 깨알 같은 글자들을 훑어보려 애썼지만 법률 용어로 가득한 복잡한 문구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였고 늘 할머니를 위한 최고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과 신뢰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친절하고 젠틀한 사람이 저처럼 늙고 순진한 할머니를 속이겠어?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모든 재산을 땀과 눈물로 일군 제 모든 희망을 이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활한 사기꾼의 소나기에 제 모든 것을 미래까지도 포함해서 고스란히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서명했던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덫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가 제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는 주기적으로 세종시 부동산 시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며 제 투자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이제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곧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침묵이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임대료 입금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실수이거나 세입자의 사정으로 좀 늦어지는 것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쁘다며 얼버무리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은 불길한 징조에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세입자가 좀 늦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입금될 겁니다.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능숙하게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늙은 몸을 이끌고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계약했던 오피스텔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낮은 금액의 월세 계약으로 말이죠. 제 전세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저의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 뒤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던 부부와 치밀하게 짜인 한패였습니다. 이들은 세종시에서만 무려 96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이런 식으로 사들여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전세금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임차인을 끌어모으고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3억 원은 그들의 거대한 사기,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데 사용된 작은 벽돌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20대, 30대 초년생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주로 이들의 타겟이 되었지만 저 같은 늙은 노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한 저의 간절한 염원마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뒤늦게 피해자 모임에 나가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모두 같은 사기꾼들에게 속아 피 같은 돈을 날린 처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 자금을, 어떤 이는 힘들게 모은 신혼집 마련, 자금을, 또 어떤 이는 제2의 인생을 위한 노후 자금을,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저처럼 집 없는 서러움을 달래려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상태였습니다. 억울함에 울부짖는 젊은이들의 눈물을 보며 저는 제 옆에서 흐느끼는 젊은 부부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이 돈은 제 노후 자금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고 어쩌면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던 소중한 돈이었으니까요. 5억 원이라는 돈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들은 알 리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탄원하고 시위를 벌였지만 법과 제도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뉴스를 통해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갭 투자자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에 제 마음은 다시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겪은 이 엄청난 고통과 상실감이 과연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정의롭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속였던 그 부동산 업체 대표 부부는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170여 명의 임차인에게 약 19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말이죠. 그들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이 악몽이기를, 그저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차가운 현실은 저를 계속해서 짓눌렀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셀 수 없이 많아졌고 더 이상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 돈을 완전히 되찾지 못할지라도 저처럼 억울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말과 그럴듯한 제안 뒤에는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부동산 투자처럼 큰 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에서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제 아들의 미래까지 위협했던 이 끔찍한 사기극의 전말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행복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도 많지만 동시에 차갑고 교활한 손길도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정미자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종을 울리기를 희망합니다.